안녕하십니까. 입시 유텐츠 진행을 맡은 샤인스피즈 교육연구소 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잘생기신 전문가 같지 않은데 전문가이신 짝꿍이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입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친하게 보이시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뵙는 겁니다. 네, 상당히 어색합니다. 사전 미팅 때 한번 뵙고 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사실은 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있고 뭐 영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올려놓은 그런 면접과 관련된 영상을 아직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최신 따끈따끈한 입시 정보를 정리해서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스카웃을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저희가 영광이죠. 예.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입시 정리 그리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11월, 12월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첫 회 어떤 거 준비하셨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고,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입시 용어를 상담하다 보면 너무 모르는 분도 네, 많고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네. 좀 특징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지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2020 그리고 2022 대입입니다. 그래서 대입과 관련된 입시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핫한 것이 또 입시 중에서도 수시 전형입니다. 그렇죠? 네. 수시 전형 안에서도 다양한 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소장님? 수시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수시하고 정시를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들은 현재 9월 달에 수시 접수를 하고요. 네. 정시는 수능 끝나고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건요. 이 중3부터는 현재 논의되는 거는 이 네. 수시 정시 선발을 통합하자. 이게 지금 이제 8월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이제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아마 이제 촉박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촉박스러울 거 고급지네요, 단어가. 좀 알아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좀 다급하면서, 왜냐면 일정들이 면접 보랴 바로바로 이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보통 한 3개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수시를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현재 고1, 2, 3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분리되어 있죠, 수시 정시가. 네, 그래서 분리돼서 수시 6회, 정시 3회 이렇게 총 9번으로 지원되고, 네. 말씀하신 수시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이렇게 큰 4개 전형으로 선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수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은 뭔지, 종합 전형은 뭔지, 논술 전형은 대략 아실 거고, 특기자 전형은 뭔지 하나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마다 비율이 다 다를 텐데요.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떤 전형이죠? 수시 중에서도. 수시 중에서도 지금 솔직히 언론상에서나 누누이 이제 화두가 되는 게 학종. 네. 그래서 약자라서 실제 학부모님들은 종합 명칭이 학종인 줄 아세요. 근데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종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소위 교과와 비교과, 네. 면접도 보는 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가서 이제 또 자식 뭐 서류도 좀 내고 이런 추천서도 받을 수도 소위 있고.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게 번거로움이 있다는 토로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거에 나의 적성이 맞다 이런 학생도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에서의 수시 선발 중에 교과 종합 논술 특기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대학들도 선호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처관님께서 주요 대학 몇 곳에 전화하셔가지고 정시 늘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가 너무 직접 얘기를 했나요? 네, 그래서 방송 지금 중에 갑자기 정시 얘기하길래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걸 정시 받아들였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요 대학이 정시도 늘렸지만 이제 수시도 늘렸는데 늘린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 전형만
하지만 늘어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수시 전형 내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조금 더 학종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오늘이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용어를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러면 학생부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한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 뭔지 개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학종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이제 뭐 나름의 손발이 한 번도 첫 텐데. 아니 보면은요. 보면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학종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는 얘기할 건데 교과 얘기할 거지만 조금 플러스. 조금 플러스. 시간 드릴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1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는 이러지 않는 분위기로 저를 불렀는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선은 1분. 예, 알겠습니다. 학종. 시초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학종 피할 수 없는 전형이다. 예, 이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지. 광분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귀찮다, 어렵다, 뭐 꼭 해야 되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래도 많이 뽑아서 그걸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은요, 소위 정량 평가라고 합니다. 정량 평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을 목동에서 할 때 소위 서류 평가나 사람이 평가하는 걸 정성 평가. 그래서 사람 평가한다. 그다음에 이 정량 평가는 컴퓨터 점수로. 그래서 넣고 엔터 치고 끝. 이겁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같은 학교. 그리고 어떤 대학을 써서 무슨 과를 썼을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지. 엔터 치면 소장님이 나보다 교과가 높다. 학교 성적. 그러면 이제 저는 다른 학교 알아봐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교과 전형. 그러나 교과도 면접이 있고요. 또 면접이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 그래서 교과는 소위 좀 학교에서의 내 교과 과목의 내신 성적이 경쟁력이 있는 전형이 좀 유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형이 또 남아 있습니다. 논술 전형 많이 축소 폐지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유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도 면접하고 있지만 면접도 사교육이에요, 사실. 그쵸? 뭐 다 사교육입니다. 다 사교육이에요, 사실. 학교도 어차피 인정합니다. 그 공교육 외에는 교문 벗어나면 다 사교육입니다. 그럼요. 근데 어쨌거나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논술 전형이 좀 사교육 유발 비용이 많다 그래서 많이 축소 폐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간단하게. 네, 논술 전형은 소위 대학별 고사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안에서 논술고사 전형 안에 적성고사라도 표현돼 있습니다. 적성고사. 네네네. 그래서 논술고사는 그래도 주로 이제 좀 상위권대, 의대, 그리고 물론 중하위권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신여대도 새롭게 뽑기도 하고요. 오늘은 용어니까 용어만 얘기하겠지만 이제 차후 방송에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율도. 그래서 논술 전형은 올해 고3 그다음에 고2부터가 좀 많이 왜냐면 연대가 의대 36명을 이제 선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논술 줄이고 그래서 그런 특정 학교들이 논술을 좀 고2부터는 줄였고요. 고3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는요 소위 자신의 좀 문과 학생은 배경 지식, 시사상식, 그리고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의 역량과 과학의 역량으로 그 평가를 대학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본다. 문제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수능이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없는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논술에 또 영향력의 차이가 있고 합격의 유불리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술 전형과 관련돼서는요, 이제 뭐 폐지한 학교도 있고 의대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가 다시 의대 같은 경우에 따로 회차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 특기자 전형도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사교육 유발 도마 위에 오른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많이 폐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형인지 도대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특기 전형 자체는 사실 말 자체가 좀 어쨌든 좀 거부감도 있잖아요. 특기. 근데 사실 이거 오해하지 마실게요. 특기는 일반 음미체라고 말하는 음악, 미술, 체육 학생들도 있고요. 그럼요. 주요. 거기에 근데 보통 또 이제 좀 뭐랄까 입시를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음악 특기, 미술 특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특기 안에는
어학 특기의 외고생, 네. 그다음에 과학 인재 특기의 소프트웨어 특기의 네. 좀 과고나 그다음에 과학 중점 학교,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좀 같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선발을 하고 합격한 애들 보면 네. 학생부 종합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와 면접의 역량과 이 특기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 합격합니다. 그러니 뭐 특기를 그냥 오늘 설명은 하지만 근데 그냥 이지간 갖지 마시고 그냥 특기 전형은 나의 역량을 좀 더 있다면 수학적인 역량, 과학적인 역량, 어학적인 역량이 있다면 그 특기 전형을 같이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하고 그래서 서류 제출 넣고 면접 보는 네.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중에서는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일명 포트폴리오, 증빙 서류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서울대는 올해 고3부터 증빙 서류는 폐지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는 이 증빙 서류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근데 이제 특기에 제일 모은 게 1단계 선발이 보통 8배수나 예, 6배수, 굉장히 많이 10배수. 선발을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1단계는 통과를 좀 많이 했다가 면접에서 거르는 그런 좀 성격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방송이지만 우리 편한 방송을 추구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기자 전형 준비하는 그 아이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상장, 무슨 뭐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서류는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데 실제로 정말 면접 때 풀어야 되는 이야기를 못 푸는 아이들은 많이 탈락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얘기 다 했죠 지금 수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거 맞죠? 네, 교과조간 논술 특기 큰 용어로 해서 소위 뭐 그냥 정량적인 정성평가, 그렇죠. 특기, 논술 이렇게 네 개 전형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시 전형에 대한 용어 정리 된 것 같아요.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은요 하단에 자막이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답니다.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메일을 보내주시면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떡하죠? 궁금증이? 뭐 다 저희가 또 해줘야죠. 안 그래도 우리 둘 다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이런데 다 보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용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